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차를 가볍게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정석. 정석 많이 써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책이 딱딱하죠.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라서 어쩔 수 없어. 1966년에 뭐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대.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도 수학은 뭐 정석으로 공부했다. 아마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단원을 크게 세 개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대단원으로. 첫 번째 대단원 무엇이냐? 지수로그입니다. 지수와 로그. 자, 분명히 두 개의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익숙하지만 하나는 전혀 생소한 그런 단어가 나왔죠. 뭐 봐봐야 알지 뭐 저것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이제 좀 익숙한 이름이 다시 또 나와요. 삼각. 삼각비 할 때 그 삼각 맞아요. 근데 뒤에 다른 게 붙습니다. 삼각 함수라는 단어가 붙어요. 뭔가 익숙할 것 같은데 또 함수 자체도 또 익숙하니까 뭐 뭔가 익숙할 것 같죠? 그다음 세 번째, 뜬금없는 친구가 나옵니다. 수열. 순열 아니에요. 수열. 아예 새로 이제 나오는 친구예요. 이런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세 개는 서로 연관성이 사실 없어요. 약간 뭔가 그래도 좀 공수 원 같은 거 할 때 나름 이제 흐름이 좀 있잖아. 나름 뭐 다항식 배우고 인수분해 배우고 그리고 뭐 복소수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거기서 뭐 부등식 배우고 뭐 연립방정식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있었다면 이 대수는 이 세 개가 그냥 다 개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막 못해. 지수로가 너무 어려워. 근데 삼각함수도 할만할 수도 있어. 근데 지수로는 난 쉬웠는데 삼각함수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 수열은 또 쉬울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성향 차이는 있는데 나름 이제 통계를 내본 결과 얘는 처음에 좀 쉬워해요. 처음에 좀 개념이 단순하거든. 처음 배울 때 이 둘은 좀 많이 어려워요. 조금 익숙해진다. 얘가 좀 수월해져요. 지수 로그라는 친구가 좀 수월해지고 얘도 좀 수월해져. 수열도 그래도 좀 괜찮네. 근데 얘는 항상 어려워해. 그리고 수열도 맨 뒷부분 쪽에 있는 어떤 기호, 새로운 기호가 나오는데 그걸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처음 딱 접했을 때는 은근히 이 지수구에서 좀 헐떡이고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얘가 제일 쉬워하고 그 다음이 수열 그리고 삼각함수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다. 물론 이 삼각 할 때 이 삼각은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3 때 다루지 않았던 좀 새로운 요소들을 가지고 다룰 거고요. 자, 그럼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수를 보니까 뭐 단원별로 이름 그대로 지수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로그라는 친구 새로운 단어죠. 그러니까 로그 하면은 일단 영어로는 이거예요. LOG. 근데 흔히 뭐 로그라고 하면은 영단어 나보다 아마 잘 알 건데 통나무 이런 뜻이 있죠.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아마 로그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수학적 용어로서 그냥 로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로그, 지수 로그를 가만히 안 두고 갑자기 무슨 상용 로그 앞에 뭔가 단어를 붙였대. 그것도 뭐 로그 기반이니까 아직 전혀 짐작은 안 들고. 네 번째 뭐라고 써있어? 지수함수라고 써있는 거 뭐예요?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같이 있구나. 자,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눈치챌만해. 우리가 그리고 공수2에서 배웠던 친구 중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있는데 아시나요? 그럼 유리와 무리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야? 유리, 식으로 된 함수, 무리, 식으로 된 함수. 마찬가지로 3차 함수, 아니 뭐 2차 함수는 2차 식으로 된 함수. 그럼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도 의미가 뭐겠어? 지수꼴로 된 함수고요. 로그꼴로 된 함수다. 자,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5번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이거 왜 나오는지 짐작가요? 왜냐면 우리 이거 2차 함수 할 때 똑같아요. 2차 함수 가지고 뭐해?
2차 함수가 끝이 아니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연결해 지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식에 근찾는 거 이거 연결 지었단 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의 부등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별개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항상 같이 맞물려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앞부분 지수로그가 뭐지? 까지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뒤에 거는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고 그게 이번 주가 될 거예요. 이번 주. 첫 주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첫 주. 근데 이게 뭐 여기서 조금 뭔가 미흡하다 하면 여기 하면서 뭐 계속 이렇게 실력을 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는 또 무엇이냐? 그래서 역시 이거에 대한 삼각함수의 정의가 나오죠. 일단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뭔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삼각함수들의 뭐 성질이 있대. 기본 성질. 사실 뭐 성질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막연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요거죠. 이 삼각함수. 그래, 함수인 거 알겠어. 함수가 나오면 주로 이제 뭘 하냐? 또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래프로서 표현이 된대요. 뭐 해봐야죠. 그럼 당연히 세트죠. 함수 나왔어. 그래프 그렸으니까 이제 뭐해? 방정식 해야지. 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 알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쓰자. 그러니까 함수 나오면 방정식, 부등식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문제 뭐 풀면서 좀 더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배울 거예요. 그럼 그 공식을 어디에 쓰이냐? 도형, 기하에 쓰입니다. 참고로 요거 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순서가 뒤바뀌긴 했는데 당연히 우린 3-2를 배운 상태죠. 3-2를 배웠고 삼각배를 배웠지. 그럼 거기에서 이제 도형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3-2 과정에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좀 능숙하게 쓰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능숙하지 않다면 약간 좀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실력에 따라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활용이란 단어 나오면은 괜히 움츠려 들곤 하는데 고등학교에서의 활용이란 단어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겠다. 그냥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 다양한 문제가 약간 문장제들 있죠. 또 막 실생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뭐 활용도가 있다 이거지. 괜히 막 중학교 때처럼 괜히 활용 단어 나오면은 소금물이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런 공식들을 다른 상황에 활용해서 풀겠다. 잘 풀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단원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을 보면은 13번 단원에 등차 수열이라고 적혀있죠. 혹시 이거 추측이 되나요? 등차. 한글 한자 그것도 어려운 한자는 아니거든. 같은 차이 수들의 열 배열 차이가 같은 수를 쭉 나열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3, 5, 7, 9, 11, 13 뭐 홀수 나열한 거지만 이걸 어떻게 봐도 돼? 이씩 차이가 나는 수들을 나열한 거야. 그게 등차 수열이야. 쉽죠? 그래서 수열은 처음 시험하면 쉬워해. 똑같은 논리로 14번 등비수열 써져 있죠. 등비수열. 얘도 뭐 뻔하죠. 비가 같은 수열인 거예요. 얘도 그냥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이구나, 수구나. 그래서 개념이 되게 쉽다 보니까 처음에 얘네는 좀 곧잘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버벅이죠. 수열의 합. 뭐 수열을 더 하겠구나. 너무 단순하잖아. 의미만 보면. 뭐
근데 그 밑에를 보면은 약간 요 M자를 눕혀놓은 듯한 이런 기호를 써놓은 게 보일 거예요. 요 기호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2, 3학년 정말로 수능까지 책임질 기호 중에 하나인데 익숙해지면 할만합니다. 자,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별로 알고 싶지 않게 생겼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크게 봤을 때는 얘네 둘에 비해서 얘가 조금 더 적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지수로그, 상용로그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분리를 해놔서 이렇게 쪼개는 것 뿐이고, 등차 등비가 사실 아까 얘기한 걸로는 별거 없어 보이잖아? 근데 생각보다 얘네 둘이 양이 많아요. 왜냐면 이 단순한 수열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계산 활동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비중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양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약간 대수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은 막 이 수열을 먼저 배우고 막 지수로그 나중에 배우고 막 그런 식으로도 해. 왜냐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다 제각각 내용인 거예요. 지수로그라는 내용, 삼각함수라는 내용, 수열이라는 내용. 뭐 말로 들어봐도 알겠지만 다 별개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중에 누구? 여기 지수에 좀 힘을 쏟아서 배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거 받으시고 일단 뭐 써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 써봤다는 논리 하에 좀 소개를 하자면, 자, 얘는 이제 계백문, 개념, 백지, 테스트, 문제집 약자죠. 그래서 한두 장 넘겨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들이 잔뜩 있어요. 번호 붙여서 1번, 2번, 3번, 4번. 자, 이걸 뭐 하냐? 아까 써준 거 있죠? 그 수요일 날 테스트 때 이거를 진짜 씁니다. 그 번호가 써져 있지? 1번 A의 n제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밑에 써진 걸 이제 쓰는 거죠. 물론 이거를 완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이 쓰는 건 조금 힘들 거야. 그러니까 뉘앙스만 좀 전달되게끔 그걸 맞춰서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만 쓰자.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에 실수 A의 n제 요건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설명하시오 했는데, 좀 그래프만 내가 잘 그렸다면은 왜 개수가 그렇게 되는지 조금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려놓고 왜 그런지만 밑에 있는 거는 이해해서 그냥 내 나름의 표현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어요. 어떤 개념을 우리가 공식, 예를 들어 뭐 근해 공식이라고 하면은 그거 그냥 막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냥 근해 공식 이거 성립하지? 써? 하면은 안 돼. 원래는 다 수업 시간마다 증명을 하고 그게 성립함을 보인 다음에 쓰는 거죠. 이거 명제 하면서 배웠을 거야. 명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어떠한 명제가 있다. 이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참인 명제가 나오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이 명제가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명하는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길고 이해도 잘 안 갈 때가 많아서 생략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혹은 생략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서는 굳이 기억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물론 나도 너무 쓸데없는 증명은 굳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를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그 증명을 한 번씩 더 써보고,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에서 당연히 질문하면서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수업 때 필기해 주는 거는 요 맨 뒤까지 아니고 뒤로 쭉 가다 보면은 필기 노트가 있습니다. 61쪽에. 거기에 이제 직접 쓸 거예요. 제가 필기해 주는 개념들. 물론 이제 기반은 요 개념서, 정석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진 않고 정석보다 조금 더 내가 상세하게 써줄 건데, 그래서 정석에 있는 내용들과
맞물려서 보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칠판에 써준 걸 직접 쓸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접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쓴 거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하면 그냥 이거 보고 문제에 적용하면서 바로바로 가도 돼.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정석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이제 좀 비교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아마 좀 수요일에 봐야 될 문항이 좀 공부해야 될 문항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뒤에다가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숙제, 과제는 노트에 풀어오는 거 아시죠? 노트에 풀어오고 그럼 일단 여러분들 내가 실력적인 부분을 아예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얼만큼 문제를 좀 풀어올 수 있는지 당연히 많이 풀어오면 좋죠. 근데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정석에 있는 유제들이 있거든요. 유제마다 밑에 예를 들어 요거 11쪽을 보게 되면은 기본 문제 1, 기본 문제 1-1, 1-2 해가지고 있고 그 밑에 유제 문제가 작게 두 개씩 있죠. 그래서 그 유제 문제들이 다 숙제로 나가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다는 못 나갈 걸 알기에 좀 골라서 이제 할 건데 이거는 좀 그 소통이 좀 아직 덜 된 관계로 우선은 연습 문제 잠깐 둘 거고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아니라 RPM에 있는 애들을 좀 골라서 낼 겁니다. 근데 RPM에 있는 거를 당연한 얘기지만 다 풀면 참 좋아. 일단은 모르니까 내가 그 다 푸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시간 소모나 왜냐면 너무 막 이것만 한 5-6시간 붙잡고 있긴 좀 뭐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일단은 한번 첫날이니까 최대한 좀 내보고 그냥 풀어보는 거 토대로 만약에 진짜 뭐 해설을 떠나서 그냥 못 풀겠어 그냥 일단은 비워오는 상태로 일단 최대한 써오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의 이제 좀 테스트 과제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 중입니다. 일단 최대한 좀 많이 풀고 많이 하고 가자라는 마인드긴 한데 또 그 여건에 맞춰서 할 생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석 첫 페이지와 필기노트를 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대답 이런 거는 하면 당연히 좋지만 너무 기대는 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대답은 모르겠지만 진짜 질문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업 때 못하겠으면 내가 그래도 한 명씩 계속 볼 거거든. 개별적으로 볼 때는 나도 좀 질문은 많이 했으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나는 그냥 이거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가. 근데 모를 수 있잖아. 그럼 모르는 거를 모르고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계속 몰라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단어 지수입니다. 지수. 자, 지수라는 단어 내서 한번 설명할게요. 필기할 시간은 따로 한 번씩 줄게. 일단 설명 먼저 듣고 필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거듭이라는 단어만 빼면 익숙하죠? 1학기 때 봤던 시험 제곱근 있었지? 그럼 그 제곱근과 다른 단어냐? 아니요, 같은 단어. 그럼 거듭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뭐 할지 어림짐작은 갈 거야. 자, 일단 거듭제곱이라는 단어부터 볼까?
거듭 제곱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뭐야? a 곱하기 a는 뭐야? a 제곱이라고 하지.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 세제곱이라고 하죠. 그럼 a가 4개 있으면 a 4제곱이라고 하지. 근데 이거를 거듭해서 제곱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a의 n제곱, a의 거듭제곱 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곱근은 뭐였어? 제곱근. 제곱근도 아시죠? 자, 어떤 x를 제곱했더니 뭐 2가 됐대. 그럼 그때 x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도 불러? x는 2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가지고 막 말장난 많이 하잖아. 그치? 중3 1학기 때. 제곱근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거듭 제곱근은 뭘지 대충 짐작은 들지? 제곱했을 때 2가 나왔습니다. 그럼 x는 2의 제곱근이에요. 그럼 뭐겠어? x를 거듭 제곱했더니, 예를 들어 뭐 세제곱을 했다고 해볼까? 세제곱을 했더니 8이 나옵니다. 그때 x는 뭘까요? x를 예를 들어 뭐 5제곱을 했더니 2가 나옵니다. x는 뭘까요? 갑자기 뭔가 이상해졌죠? 자, 이때 x는 뭔지 대충 짐작 들죠? x는 2야. 이거 x 알아? 몰라. 그치? 근데 이러한 x는 있을까? 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 되냐? 자, 그럼 x를 제곱해서 뭔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몇 제곱 이렇게 가기보다는 일반화시키는 게 좋으니까 x를 n제곱을 했을 때 이 값이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럼 이거 방정식인 거 뭐예요?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볼까요?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일까요? 네, n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물론 뭐 중근이다 하면은 중복돼서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n개인 거야. 그럼 그 n개 중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실수인 근도 있을 거고요, 허수인 근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거 배워봤잖아. 그럼 방정식 나오면은 그 안에는 실근도 존재할 수 있고 허근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근데 그 실근과 허근이 합쳐서 총 몇 개가 존재한다? n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n차 방정식이니까.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애들을 뭐라고 이제 명명을 하냐면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그럼 그러한 x들인 거잖아. 이 실근인 허근이든. 그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불러. 충분히 확장 가능한가요? 아까 요거 아까 얘기했지? x제곱이 3이야. 그럼 우리는 이때 x를 뭐라고 불러? 3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자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제곱했더니 3이 되는 거라는 의미잖아. 그럼 얘 또 의미하는 게 뭐야? n제곱했더니 a가 되는 거라는 의미지. 그래서 그거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n제곱했더니 a가 되는 거, 그걸 우리는 a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안에는 실근인 것도 있고 허근인 것도 있는데 총 몇 개? n개가 존재한다. 근데 솔직히 허근인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꼴로 배웠어? 허근이라고 하는 것도. 요거 들어간 거 허근이다 이렇게 배웠지. 아이. 근데 사실요, 이 허수의 세계는 굉장히 더 넓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허근인 애들은 단지 i만 있다 끝이 아니야. i보다 뭔가 i를 좀 더 막 복잡하게 해놔. 그렇기 때문에 이 허근인 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굴 초점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 실근을 좀 초점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그러한 실근을
있을 거거든.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를 명명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러한 실근 x를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 a n제곱근 그 x를 뭐라고 쓸 거냐. 자, 제곱이었으면은 우리 만약 이게 제곱이었어. 그럼 x제곱이 2면은 이 x를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죠? x제곱이 2면은 x를 뭐라고 쓰기로 했어? 물론 풀만은 생략할게요. 루트 2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x제곱이 4야 하면은 x는 2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었잖아. 정수만 있었을 때는, 유리수만 있었을 때는. 근데 무리수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됐었고, 우리는 그러한 수를 루트 2라고 정의를 했어. 똑같아요. 자,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 똑같아. a에다 루트를 씌워. 대신에 이렇게 쓰면 그냥 제곱근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있죠? 루트 앞에 쬐까맣게 n자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저게 n제곱근이라는 의미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참고로 이런 얘기 가능해요. 자, 만약에 루트 2가 있어. 그럼 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 걸까? 숫자로 따지면. 응? 아까 얘는 무슨 뭐였어? 제곱했을 때 나오는 애였지. 그래서 요 앞에는 2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나요? 사실 이거는 그냥 새로운 용어에 대한 거고, 그 용어가 완전 새로운 느낌은 아닌 거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된 거니까. 제곱근에서 똑같이 파생인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이 안에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좀 더 큰 집합이면 그 안에 제곱근이라는 집합이 있는 거지. 왜? n이 2일 때가 제곱근인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 요거 한번 연습하는 거 맞아. 자, 그래. 느낌은 알겠네? 실근 구하는 거. 여기서 이거 3차 방정식 이거 보여? 근이 몇 개 나와? 3개 나와요. 그럼 근 구해볼게요. 하나는 바로 보이지? 뭐야? 2야. 맞죠? 그 나머지 2개도 혹시 구할 수 있나요? 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1차, 2차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은 우리는 뭐가 가능해? 근의 공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은 x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가 나올 거고, 그 중에 실근 1개 혹은 2개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거랑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총 만약에 n차였으면 n개가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 실근인 것도 있고 허근인 것도 있다고. 이 실근인 거를 우리는 x는 2다 이렇게 썼어. 근데 어떻게 써도 되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여기 세제곱이 8이죠. 그럼 어떻게 써도 돼? x는 세제곱근 8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위에는 뭐야? 이 값이랑 2는 같아 달라?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실근이라고 내가 아까 주장해놨잖아. 근데 실제로 실근 2 나오지. 이 둘은 같은 값인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저렇게 되는지는요, 이따 제곱근 성질 보면 되게 당연해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x의 5제곱이 2가 있어. 이때 근은 몇 개 나와? 5개 나와. 그럼 그 중에 실근은 뭔지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읽어요. 5제곱근 2다 이렇게 읽어요. 물론 그냥 편의상 원래는 굳이 안 써도 되는 표현이지만 5제곱근 루트 2다 이렇게 그냥 불러요. 근데 정석 원래 이름은 5제곱근 2다 이렇게 쓰면 돼. 5루트 2다 이렇게 불러도 될까? 안 돼요. 5루트2면은 뭐랑 헷갈려? 이거랑 헷갈리거든. 그래서 5제곱근 2가 정확한 표현이고, 근데 편의상 5제곱근 루트 2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한 개만 나와 있네. 그러면 나머지 4개의 근이 더 있겠지? 그 근은 실근일까 허근일까? 모르죠. 몰라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허근이 4개 더 생깁니다. 오케이? 그럼 그 중에 실근인지 허근인지까지 알아야 이것만 나올지 다른 게 나올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이제 A의 n제곱근 중 실근인 것의 개수를 요구해요. 실근인 것의 개수. 그러니까 참고로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x는 n제곱이 a다. 자, 이걸 만족하는 x들 중 실근의 개수를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외워주셔야 하고. 자, 그래서 그냥 냅다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뭐를부터 보느냐, 바로 n부터 봅니다. n이 홀수인지 볼 거야. 그럼 당연히 1번에서 n이 홀수인 거 봤으면 2번에서 뭐 볼지 생각이 들죠? n이 짝수인 걸 볼 거예요. 자,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실근수에 몇 개냐 이건데,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좀 활용을 합니다. 자,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홀수니까, 물론 이제 2 이상이에요. 2 이상, 2 이상, 얘는 2 이상. 그럼 뭐 3, 5, 7 이런 거 그릴 줄 알아? 모르죠. 근데 그리는 게 쉽기 때문에 그냥 좌표 찍어서 그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편의상 3이라고 할게. 그럼 0 대입하면 0이겠지. 1 대입하면은 1이겠죠.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8이겠지. 확 커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막 8이겠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다? 이쪽에서 양수 쪽에서는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로만 나오고 얘네 둘이 대칭을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근데 걔가 누구랑 만나냐? A랑 만납니다. 그럼 A라는 애를 이렇게도 그어보고, 뭐 이렇게도 그어보고, 이렇게도 그어보고, 뭐 이렇게도 그어봤어. 그랬더니 그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죠? A가 언제 있든 한 개씩밖에 없지. 자,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차 함수에서 어떤 뭐 직선이 됐든 뭐 다른 곡선이 됐든 다른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뭘 의미하는 거였다? 바로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A의 값에 관계없이, A가 지금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쩌고 저쩌고 하든 A에 관계없이 실근의 개수가 몇 개?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한 개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의 실근의 개수도 한 개라고 이제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이 나왔죠. n제곱근. n제곱근 중이 근데 n이 홀수라고 나왔어. 그럼 뭐다? 실근은 무조건 한 개. 아까 이거 5 나왔지? 5? 그럼 이 중에 실근은 몇 개? 한 개. 그럼 나머지 4개는 싹 다 허근. 3차일 때 똑같죠? n이 3일 때도 실근 한 개, 나머지 2개는 허근. n이 홀수일 때 저렇게 주장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n이 홀수일 때 했으니까 이제 짝수일 때도 볼 거야. n이 짝수일 때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볼 건데, 자, 얘는 그래프 그리는 거 똑같아요. 자, 찍습니다. 0,0 지나겠죠? 1,1 지나겠지? 마일, 어디 지날까? n이 짝수니까 1을 지나요. 2, 뭐 2라고 하면은 4, y,4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다. 뜻이죠? 자, 이번에는 똑같아. A를 쭉 긋자. A를 쫙 그었어. 자, 이렇게 그었더니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씩 생기는 거 보이나요? 그럼 어디에 그리든 2개인가? 아니죠. A를 어디다 그리든 여기에만 그렸어. 이렇게. 네, 이런 걸 접한다고 하죠.
A를 0에다가 그었더니 교점이 몇 개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네. A를 아예 밑에다가 그었더니 만나는 교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A가 얼마면 0보다 위쪽에 있으면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죠? 그래서 실근도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A가 0이면 한 점에서 접하지? 그때 실근도 1개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A가 아예 이렇게 밑에 있으면 실근이 없죠?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실근을 직접 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 그럼 그때 실근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1개밖에 없잖아. 1개밖에 없는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 실근이 2개라고 돼 있지. 이 2개가 어떻게 생겼을지 혹시 짐작이 들어요? 다시 좀 새로운 거라서 머릿속에 혼동이 올 거예요. x의 n제곱이 a야. 그걸 만족하는 x는 물어본 거야. 근데 어떻게 생겼다? 실근은 이렇게 생겼다. n제곱근 a.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그런 게 2개 있대. 2개의 x는 어떻게 생겼을지 혹시 추측이 됩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x제곱이 2다. x는 뭐야? x제곱이 2면 x는 풀마 루트 2죠. 이거 그냥 풀마 붙이면 돼. 왜 2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2개다. 그럼 a가 0이야. 그럼 x n제곱이 0이죠. 그럼 x는 뭐다? 0이다. 이때는 실근이 0개니까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살짝의 설명을 하고 필기할 시간 줄게요. 다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x를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얘의 의미가 뭐야? n제곱을 했더니 a가 되는 어떤 값이 있대요. 그게 x래.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러한 x는 몇 개나 있냐? n개나 있다. n개가 있다. 근데 그 n개 중에 실근인 건 몇 개고 허근인 건 몇 개냐? 했을 때 자, n이 홀수라면 실근인 건 무조건 1개인 거야. 근데 그 형태는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쓸 거다. 근데 만약에 n이 짝수면 실근인 건 2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2개인 이유는 뭐다? 짝수 제곱이니까 풀마 해도 다 플러스 되고. 풀마 붙어서 풀마 n제곱근 a. 근데 0이면 당연히 뭐 풀마 0이 그냥 0이잖아. 그래서 0 하나밖에 없다.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딱 이걸 봤을 때 이런 키워드가 보여요. a의 n제곱근주.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n제곱근이 총 몇 개 나온다? a의 n제곱근은 n개 나온다. 벌써 머릿속에 이게 재생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실수인 걸 물어봤어. 실수인 거. 그럼 실근이다. 실수인 거 물어봤다. 그럼 그때는 이제 뭘 보는 거야?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럼 n이 홀수야? n이 홀수야? 실근 그냥 1개네. n이 짝수야? n이 짝수야? 그러면은 이 a가 양수면 실근인 거 2개, 0이면 1개, 얘가 음수면 없다. 이렇게까지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시간을 드릴 터이니 약간 잠도 깰 겸 손가락을 좀 움직여 봅시다. 한번 쭉 작성하고 뭐 색볼펜도 내 필기랑 좀 따라 쓰면 좋아요. 이거는 강연은 아닌데 구분 짓는 게 좋으니까 색깔도 많이 써보면 좋습니다. 한번 쭉 쓰면서 다시 한번 내용 상기를 해도 좋습니다.
써볼게요.